안녕하세요. 여기는 방주교회 앞인데 그 방주교회는 이제 이따 보시면서 설명드릴 거고, 아까 오전에 봤던 수풍석 미술관 내지는 그 이타미준 유동룡 선생에 대해서 유동룡 선생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이 났어요. 어제 한 8시에 자가지고 한 3시에 깨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온갖 유동룡 선생에 대해서 다 틀어주더라고. 그래서 이 유동룡 선생은 두 가지로 설명하면 되겠다. 뭐라고? 구조화된 해석을 해야 된다. 첫째, 뭐요? 이 유동룡 선생을 이해할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시오? 이 미술관을 이해하는 것이 국학이다. 아니, 왜 삼신산 프로젝트는 국학인데 왜 유동룡이 국학일까? 궁금하죠? 네, 그걸 설명드리겠시오. 엊그제 이 박구영 교수님의 그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그 수풍석 미술관을 설명하면서 그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슈.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죠. 텅 빈 풍경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어떨 때 텅 빈 풍경이 들어오겠슈? 비어져 있어요. 또 어디가 열려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열려야지 들어온다. 그게 뭐라고? 그게 국학이죠. 그러니까 뇌교육 1단계 뭐라고? 감각 깨우기. 감각이 깨어나야지 뭐죠? 바람이 부는 거를 이해를 하고 물이 보이게 되고 돌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나에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텅 빈 풍경이 불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젖는다 그렇잖아요. 그게 참 멋있어요. 이소라가 대단하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 국학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하는 마음을 줄여야지만이 감각이 깨어난다. 그거를 박구용 선생은 잘 몰라요. 근데 국학을 하시는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이성이 줄어들어야만이 감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유동룡 선생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예민한 사람일수록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동룡 선생은 뭐냐면 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에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부모가 경상도일 뿐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있고, 그렇지만 한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일본인으로,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으로, 그래서 항상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게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람 안에는 뭐죠? 자연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도 타다오 선생은 인의의 극치였잖아요. 그죠? 우리 본 것처럼 그렇지만 자연을 담고자 했지만 인의 속에서 자연을 담고자 했던 그게 이 유동룡 선생, 이타미준 선생님의 특징이었다. 그렇지만 이 물 있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신선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한국에 어디나 가도 다 이게 있어요. 웬만한 미술관에 가면은 다 있다. 눈여겨 보시면 이제 가면 다 있는 건데, 이거 일본에 가면 다 있어. 별거 아니야. 교토에 가면은 이거 뭐죠? 그 모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물로 돼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새롭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불교의 그 마음의 정신을 이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 이타미준 선생이 또 온양에도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이게 한국식에다가 이 둥근 모양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둥근 거하고 네모난 것이 이 사람의 기하학적인 모형인데,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이 고민 중에 하나예요. 둥근 거하고 네모난 거는 서로 합치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것들을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본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그러니까 이 물의 분위기하고 또 한국의 바람의 분위기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둥근 것하고 이렇게 이 한국의 이런 이 처마 지붕 비슷한 데다가 또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타미준 선생이 그 양쪽을 다 하면서 그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다가 극복해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유동룡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건축의 핵심이다. 이거를 제가 어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뭘로 설명드릴까 하다가 요 두 가지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럴싸하죠? 예, 예. 일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이어령 선생이 얘기를 했죠. 섬세한 것에서도 그런 미적인 감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자연을 가지고 거기 속에서 자기 내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땅은 넓지만 지진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정원을 꾸밀 수밖에 없어요. 그 정원을 그냥 꾸미는데도 굉장히 인위의 극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토 같은 데 가 보시게 되면 바로 그냥 이 정원 안에다가 산도 만들고 뭐 바다도 표현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래 같은 것들도 계속 이게 가래질을 해가지고 썰해질을 해가지고 하얀 모래로다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인위의 극치인데, 굉장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마음의 평온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얀 모래 위에다가 이게 바위 한두 개, 마음에 점을 찍는다, 이런 것처럼 그런 명상의 어떤 그런 장소로서 이용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없었걸랑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흔하걸랑요. 그거를 이제 이타미준 선생이 들여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미술관 앞에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그래나, 그러니까 의미를, 평화로운 의미, 그리고 그런 잔잔한 의미, 이런 것들을 새기게 하는 그런 재료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적인 것의 특색이다. 우리는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물 쓰면 안 돼요. 여기 습하잖아요, 그죠? 습하기 때문에 이런 물 자체 하는 거를 금기시했어요. 물은 어떻게든지 빼서 내보내고 뽀송뽀송하게 마른 걸 생각을 했는데, 누구죠? 이타미준 선생은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들여왔고,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기 차는 거, 내지는 쉽게 말하면 이 습기를 어떤 식으로 제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타미준 선생의 고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풍도 그렇고 이게 석도 마찬가지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일본적인 마인드에다가 또 마음에 안 들으니까 밖에서 또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타미준 선생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이 물 위에 이제
잘 아시죠? 그 누구죠?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에 이제 뭐야 온갖 동물들을 다 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쌍쌍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물 위에 이제 이 뭐죠? 방주를 형상화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뭐냐면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술적인 한 차원 더 건축해서 예술로 승화되어야만이 그게 선진국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건데 일본은 이미 이제 1960년도에 선진국이 됐걸랑요. 그거를 이제 유동용 선생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를 주로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도 2000년대 이후에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유동용 선생이라든가 아까 말한 안다 타다오 선생 이런 사람들의 이제 건축들이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어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게 돈 낼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프롤레타리트지만 뭐죠? 유한계급, 부르주아의 그 취향을 우리는 즐겨야 된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자본가의 취향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게 이제 품격이 높아지는 거다. 한날 앉아가지고 뭐 해봐야 필요 없는 거고 자꾸 이런 데를 돌아다녀서 자기의 품격을 높여라. 그래야만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게 국학의 정신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거 이게 보통은 뭐죠? 그냥 저기에다가 삐쭉 빨간 거. 그게 얼마나 촌스러워. 그냥 뭐 고딕체 이런 거 안 하고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쫙 사겠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도 가보면 뭐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이타미 준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그런 어떤 품격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